자기 손이나 팔이나 아니면 이 얼굴 같은 데를 자꾸 이렇게 피부를 뜯는 데입니다. 어떤 때는 꼬집기도 하고 막 비벼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창피해서 나가질 못하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울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정입니다. 어느 날 아주 애타는 음성으로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을 좀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 딸이 13살인데 한 2, 3년 전부터 아이가 자기 손이나 팔이나 아니면 이 얼굴 같은 데를 자꾸 이렇게 피부를 뜯는 데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좀 기다리지만 이 완전히 아물기 전에 또 다시 거기를 이제 뜯고, 어떤 때는 꼬집기도 하고 막 비벼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창피해서 나가질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걸 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을 하는 거죠. 자신감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울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친구도 못 만나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따님이요, 이쁘게 생기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 좀 불안한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큰 문제도 없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비교적 잘하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학생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과거에 치료했던 어떤 남자 대학생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잃고 희망이 없다가도 누군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알면은요, 환자들이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으면 감정을 조절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감정은 우리 이 아래층에 있는 포유동물의 뇌에서 나오는 거고요. 조절하는 거는 이 전두엽,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합리적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두뇌인데, 이 사춘기가 되면은 11살, 12살, 13살, 특히 여자아이들, 남자들은 대개 12살, 13살, 14살 조금 2년쯤 뒤에 오지만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정서가 많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힘들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제 남학생 이야기를 이제 소녀한테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학생은 제가 치료를 하고 지금 좋은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제가 계속 그 사람하고 이제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비슷하지만 이게 치료해서 나아질 수 있다. 너도 이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 대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소녀처럼 사춘기 때 저한테 왔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때 보니까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그런데 약간 그 주의 집중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많이 주의산만 증세가 있는데 자기들이 진단도 안 받고 대개는 모릅니다. 있다는 것도. 그러다 보면은 자녀도 그런 증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요. 왜 가끔가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아무리 자기 노력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갖다 못 내는지. 그래서 그 남학생도 주로 자기 팔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은 손등을 물고요. 아니면 어떤 때는 얼굴도 꼬집고.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그 긴장이 막 있던 것이 조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엔 상처가 났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거죠. 우울하고. 이게 일종의 강박 증세 아닙니까? 강박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뭔지 모르게 불안한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조절해 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손을 막 씻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서랍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대칭되게 잘하고, 그런 것은 강박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 사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불안한 것이 없어지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 새 집에 들어가거나 불안할 때는 천정에 있는 문이라던가 격자 무늬가 있으면 그런 걸 셉니다. 숫자 세는 거.
그러지 않으면은 뭐 어떤 때는 속으로 어떤 단어를 계속 외우고요. 이런 식으로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피부를 갖다 꼬집고 비틀고 어떤 때는 물고 이런 것도 너무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거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금방 이제 상처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염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케이스들은요, 이게 막 곪아가지고 수술하는 것도 제 환자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큰 거죠. 감정이라는 건.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게 감정이고, 우리가 쓰는 이 전두엽이 이용하는 이 감정 조절하는 거는요, 나서부터 그냥 조금씩 발전해 가지고 25살 정도가 돼야지 이게 이제 완전히 성숙하는 거니까, 지금 사춘기에는 이 감정은 막 높을 대로 높아졌는데 이것을 조절해야 되는 우리 그 전두엽의 기능은 거의 한 반밖에는 성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해 가지고 주의 산만한 것도 좀 도와주고, 불안한 것도 그 프로젝이라는 약을 써 가지고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나아지게 됐죠. 왜 그러냐면 대학교 갈 때쯤이면 벌써 한 21세가 넘거든요. 그러면 많이 전두엽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거 조절하는 게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아주 좋은 아이비 대학교에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저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소녀하고 어머니에게, 이것은 네가 무슨 크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 길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예민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가 기대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겠고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되겠고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면은 본인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파니시하는 거죠. 이렇게 꼬집고 비틀고 어떤 경우는 상처를 내고, 그 자리가 조금 나아질까 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그걸 물어뜯고, 그런 것이 막 1시간, 2시간, 어떤 때는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도 어렵고 불안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본인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두고, 야단치거나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죠. 왜 이렇게 긴장이 되고 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파니시하는지. 그래서 이 13살짜리 소녀는 불안한데 이 강박 증세가 있을 때 제일 잘 듣는 약들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들, 특히 이제 프로젝, 이게 제일 먼저 쓰였죠. 프로젝, 파엑슬, 렉서프로, 셀렉사, 졸로프트, 이런 약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환자를 이제 처음에 프로젝을 10ml로 시작을 합니다. 한 알. 그러면은 한 일주일 있다 이제 2알. 근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박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약의 용량을 좀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0ml까지 했더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긴장이 줄어들고 불안한 것이 많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환자들은 상담 치료를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m okay.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존중하면 어떻게 내 피부를 뜯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하고, 나도 나중에 사람들이 날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좋은 점을 자꾸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학교라든가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자꾸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라도 잘하고 100가지 중에서 그럼 그걸 자꾸 이렇게 이제 칭찬해 줌으로써 그게 이제 positive reinforcement라고 그러죠. 좋은 것을 자꾸 힘을 길러줘 가지고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나쁜 거 했다고 해서 야단치는 거는 negative reinforcement 아닙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한 거는 어떤 점에서는 금방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건 오래 가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가끔 이제 아이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자기 몸을 갖다가 어떤 점에서는 파괴하니까 이게 재미있는 것이 있도록 딴 데다 신경을 쓰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친구나 아니면 친척, 젊은 이모나 젊은 고모나 아니면 삼촌들이랑 뭐 영화를 간다든지 이게 손을 딴 데다 쓸 수 있도록 여기 앉아서 이것만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거. 가만 집에 있으면 자꾸 이제 비슷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걷는다던가 뛴다던가 무용을 한다던가. 무용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짐나스틱 한다던가. 그럼 그때 브레인에서 좋은 케미칼들이 막 화학물질들이 나오니까 기분 좋아지고, 그러니까 주의도 집중이 잘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점에서는 그 경계심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들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게 되고요. 그게 환경적인 치료죠. 약물 같은 걸 사용해서 두뇌에 나오는 화학물질에 도움을 주는 것이 육체적인 치료,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음식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는 I am okay 라고 나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 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환경은 이런 식으로 주위의 학교나 집안에서 아이를 갖다가 마음 편하게 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이 환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는 아이가 무슨 종교가 있으면은 그 종교에서 더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도 참 도움이 되지만, 그런 거 없으면은 요가를 한다던가 명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이 치료를 전부 다 같이 겸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소녀는 결국 그래가지고 약물 치료하는 것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 재즈 가르치는 그 댄스 스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동안에는 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자신감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는 학교에 가서도 이 자신감이 그대로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학교 공부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차차차차 물어뜯고 꼬집고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비틀고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그 DSM-5에서는 스킨 피킹 디스오더, 피부 뜯기 장애죠. 한국말로는. 집안 식구들 중에서 이제 강박 증세가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 병이 생기기가 쉽고요. 왜냐면은 가족력이 굉장히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종의 불안 증세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안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는 사춘기라는 험난한 시기를 지나갈 때 그 불안한 것을 자기가 오버 컨트롤, 열심히 조절을 하려고 그 긴장을 갖다가 이렇게 풀려고 해서 이렇게 꼬집거나 자신이 이렇게 하면은 긴장이 잠깐 줄어드는 것 같다고 그래요, 환자들이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죠. 왜냐하면 내가 또 이게 조절하는 걸 이제 상실했구나. 아니면 그 다음에는 창피하죠. 여기 뭐 상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수치스럽고. 이런 그 감정의 요요 현상을 갖다가 줄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도 제가 그 봤던 대학생처럼 그 다음에 잘 고등학교 가서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점점 더 심해갈 수 있지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영적 치료를 함으로써 많이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요, 자신들이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 왜 또 그랬어 그러는데 사실은 안 그리려고 본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아니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업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죠. 이거 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이게 피해야 되고 결석을 한다거나 결근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게 손톱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피부를 비틀거나 이렇게 쪽집게를 하거나 이게 물어뜯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잠도 못 자고 어떤 환자는 뭐 거의 자살 충동까지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게 다 무의식적으로 어떤 때는 하는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그 어머니 말에 의하면 이 소녀 같은 경우는 심심할 때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야단치시거나 아니면은 면박을 주시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얼른 정신과 전문의를 찾거나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드물게는 어떤 사람들이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것을 쓸 때도 이게 유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그런 걸 쓸 때는 어떤 때는 이 피부 속이 좀 근질근질하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환자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는데 교과서에는 그럴 때도 올 수가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치료가 잘 되는 병이니까 부모님들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빨리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빨리 전문가에게 통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피부 뜯기 장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부 뜯기 장애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